어제 우리 시장은 간신히 2,600선을 지켰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중국 관광객 6호가 온다입니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단체 관광을 재개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 테마에 훈풍이 불면서 시장을 지탱해줬는데요. 이제 6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빗장이 풀린 터라 중국 소비주 당분간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일장 복귀하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상승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0.14% 하락하며 2,60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을 했는데요. 0.25% 올라서 9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2,300억 원 매도였고요. 기관 역시도 938억 원 순매도, 그리고 개인만이 순매수를 했는데 2,604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982억 원, 기관이 131억 원 매도했고요. 그리고 개인이 1,93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의 환율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원 오른 1,316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배터리셀 대형주들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31% 하락해 68,000원, SK하이닉스가 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0.54% 상승, 포스코홀딩스가 0.17% 올랐고요. LG화학도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5% 하락하며 33만 7,500원에 장을 마친 가운데 에코프로는 3.46% 상승했습니다. 마감가는 116만 6천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3%, LNF가 1.56% 올랐고 포스코DX의 경우에는 1.41% 약세로 종가 31,550원이었습니다. 시장을 업종별로 보면 중국 소비주의 강세가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카지노와 화장품, 면세점 등 관련 업종이 크게 올랐고요. 비만 치료제 이슈도 제약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업종, 미국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자본 투자를 규제하기로 하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6호가 돌아온다는 기대에 어제 중국 소비 테마가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면세점이 13%, 카지노 10%, 여행 9%, 화장품이 7.5%, 항공 6.43% 일제히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서 총 11개의 종목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롯데관광개발과 제이준 코스메틱 등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뷰티 스킨, 코리아나 화장품, 리더스 코스메틱 등이 상한가였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종목 상황,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세점입니다. 토니모리가 상한가였고요. 호텔신라와 JTC가 17%대, 글로벌 텍스프리가 15.5%, 신세계가 9.3%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업종입니다. 카지노 업종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상한가였고 JKL이 20%, 파라다이스가 18.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덱이 5.4%, 토비스 4.4%, 강원랜드 3.8% 강세였습니다. 여행업종 보시죠. 여행업종에서는 노랑풍선이 17.4% 급등을 했고요. 하나투어가 10%, 참 좋은 여행이 9.5%, 모두투어가 6.6% 상승했습니다. 화장품 업종입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었던 화장품 업종에서는 좀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5개 종목 모두 상한가를 경신하는 상황인데요. 뷰티스킨과 제이준 코스메틱, 토니모리, 이츠한불, 코리아나 모두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입니다. 항공에서는 에어부산이 12.1%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9.4%,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AK홀딩스는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실적 이슈가 겹쳐서 증권가에서는 이 신세계와 화장품 주문자 상포 부착 생산 OEM 기업인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서 중국 소비주가 갑자기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이슈를 자세하게 뜯어보면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는 데다 앞으로 실적에 반영될 만한 사항들이 많아서 주가는 더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오늘자 매일경제 조간신문 기사예요. 보면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600만 명의 엄청난 인구가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중국 최대 명절,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때 유커수가 20만 명대까지 급감을 했었는데 앞으로 600만 명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실적에 반영되는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유커들이 한국에 오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관광을 하고 화장품을 사게 되면 쇼핑과 유통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K-팝 열풍에 따라서 덕질 관광을 하게 되면 엔터 업종이, 의료 관광을 하게 되면 피부 미용과 시술 쪽 테마에도 호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와 초전도체 투자 광풍으로 거래 대금이 2년 만에 27조 원을 돌파했죠. 회전율도 올해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증권사들이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증권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는 게 실적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다만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았던 증권사의 경우에 신규 PF들 부재로 인한 수수료 수익 감소, 그리고 해외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라 펀드 평가 손실이 불가피해서 부동산 관련 손익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호주로는 키움증권, 차선호주로는 삼성증권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해봤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도 머니쇼와 함께 시작하시죠.